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국가 채무와 가계 빚이 그러니까 이 나라 빚과 가계 빚이 3천조 원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2분기 말 국가 채무하고 가계빚, 가계 신용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가계 대출의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인 판매 신용을 합친 개념입니다. 이게 총 3,04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빚과 가계 빚의 합계가 3천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직전 분기 대비 43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국가 채무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30조 4천억 원이 늘어났고요. 네. 가계 신용은 전분기 대비 13조 8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각각 팬데믹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가계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탓인데요. 5대 은행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월 말 559조 8천억 원으로서 한 달 만에 7조 6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최대 월간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가세가 이달에도 여전해서 올해도 이번 달에도 7월에 세웠던 월간 최대 증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계빚은 그 주담대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렇게 빚이 늘어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예, 국가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법인세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가운데요.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계 신용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확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6조 원이나 급증을 한 탓입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빚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이 나라 빚이 커지면서 정부 재정이 악화가 되고 결국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 빚이 커지면서요. 내수를 부양할 때 정부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고채, 외평채, 주택채 등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만 24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올해 국세 수입 대비 의무 지출이죠. 법에 의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하고 그다음에 뭐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의무 지출 비중이 국세 수입의 94.8%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 변수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이용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무 지출을 구조 조정을 해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출 이자율이 3%대에서 6%대거든요, 벌써. 이게 지금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 대출이 폭증하고 있어가지고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시중은행에게 대출 이자를 올리도록 유도를 해서 대출 금리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계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였죠. 그게 7월 시행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주일 전에 9월 달로 연기를 한 것이 두 달간의 막판의 대출 수요를 갖다가 늘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DSR 규제 적용 대상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요. 이 DSR 규제에 적용되는 대출의 비중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예외받는 대출 중에서요. 전세자금 대출하고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확대 적용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가계빚 폭증 원인에 이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있다는 지적들 있는데요. 이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의해서 보면 19일 기준으로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12주 연속 상승세인데다가 상승폭도 커지고 있고요.
곳곳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니까요. 이 실수요자들이 서울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해서 네. 경기도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은 근데 심리잖아요. 집값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라는 심리가 드니까 수도권까지 내려간 건데 수도권 매매 그럼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고 보세요? 예, 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택 인허가 건수라든지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이런 선행 지표들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앞으로 2, 3년 안에 신규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 위주로 지금 집값이 더 사지 않으면 더 비싸질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계속 수도권 쪽으로만 주택 구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휴일을 늘려서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는 취지인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해서 휴일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휴일이 나가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소비는 진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일을 하면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국군의 날을 정식 예.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을 하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에게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분야 이야기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